18번 떼어놨네. 18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잠깐 다 눈 감고요. 네, 잠깐 감고 30초 정도. 네, 뭐 기체조, 명상, 뭐 단전 막 이런 거 할 건 아닌데 그냥 적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은 뭘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별로 이제 머릿속에 없었으면 하는 것들, 잡념, 아니면 짜증나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연기처럼 제 몸속에 떠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숨을 쉴 때 그게 그 연기가 나가는 거야. 그냥 코로 할 때 그것들이 이제 같이 나가는 거야. 물론 한두 번 다 나가진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속을 비우는 그런 느낌으로 숨 쉴 때마다 뭔가 좀 안 좋은 게 나간다. 그렇다고 막 한이야, 오침 뭐 아니면은 뭐 영웅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종교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숨을 쉬었는데 조금 비우는 그런 생각. 머리 아픈 것도 좀 하고요. 뭐 안 좋은 거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어요. 뭐 이상한 거를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했어요. 예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뭐 공통점 말고 뭐 유튜브 그냥 틀어놓고 보면서 내가 그냥 배경음으로 켜놓고 있는데 이제 다들 뭐 공통점으로 뭐 명상을 한다 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요가 이런 것도 잘 요가에서 스트레칭 뭐 자세 이런 거 말고 비우진 좀 있진 않는데 그냥 뭔가 안 좋은 게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안 나간다 빠져나간다 그냥 그런 의식적으로 뭔가 좀 다른 뭐 10초간 한 번 더 이렇게 좀 해봅시다. 의식적으로 심호흡하고 자 나는 이걸 자기 전에 몇 번 해봤어요. 맨날 한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좀 누웠을 때 하루를 살면서 뭔가 별의별 게 다 있잖아. 짜증 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처질 때나 컨디션 안 좋은 날도 그런 날 있잖아.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부러 해. 여기 뭐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부러 해요. 그러면은 뭔가 누웠을 때 근육이 경직되거나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왜 어깨 같은 데 뭉치는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조금 덜 하는 것 같은 그냥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답장이란다. 답지는 방금 채점을 다 했고 저번 시간에 내가 18번부터 19번 영어 어떻게 푸는지 얘기했었거든요. 18번, 19번. 눈빛을 보니까 무슨 소리야 말이 하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 자, 18번, 19번은 저기예요. 오래 걸려도 40초를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다 맞아야 되지만 오래 걸려도 40초를 넘기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뭔 내용인지 내가 100%다 알아야 된다는 거를 비우고 나면 18번, 19번은 좀 이게 원래 출제자의 의도랑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30분 때 가면 시간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40분 시간을 재고 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을 더 풀었죠. 그래서 18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18번에는 목적이야. 무조건 목적이 나와요. 근데 목적에는 어떤 글이 나오냐면은 편지글이 나오거나 안내문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뭐랑 똑같냐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요즘도 조회를 서나? 여러분 조회 서나? 조회가 뭔지 알아? 뭐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 다 모여가지고 서고 막 이런 거 안내 뭐 앞에 누가 뭐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 하나요? 안 하나? 아니면 그냥 안내 방송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내 방송. 아파트에서도 안내 방송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학교 뭐 방송국에서도 뭐 누가 이렇게 뭐 누구입니다 하고 안내 방송을 하겠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본론은 앞에 있지 않아요. 본론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19번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18번 같은 데서는 여기를 읽지 마세요. 내가 그냥 푸는 방법이야. 뭐 쫙 있어. 뭐 문제 번호는 안 써있지만 문장 번호는 안 써있지만 6, 7, 8, 9 대충 밑에서 한 4줄, 네 번째 줄 그 즈음부터 보세요. 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또 무슨 상황이냐면 맨 위에는
내가 누구거나 나는 어떤 상황이거나 뭐 이런 어떤 일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 몰라도 답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첫 번째 줄 그냥 뭐 대충 보면은 뭐 커피 머신 뭐 커피 내리는 거 막 이런 거 샀겠죠? 유징이라고 했으니까 유징 커피 머신 그 다음에 뭐 랩미더 믿고 이전에 나는 실버 샴푸를 겪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서 내가 사용할 때마다 뭐 본론은 어쨌든 안 나왔어. 커피 머신 쓰고 있다는 게 안 나왔어요. 근데 커피 머신이 커피 머신 쓰는지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상황을 주는데 상황 보지 말고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I 아니면 we am 뭐 we are 뭐 writing to 뭐 하려고 쓴다 뭐 아니면은 I 여기 아니더라도 뭐 I want to 뭐 get a refund 뭐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뭐뭐 하려고 쓴다 나는 뭐뭐 하길 원한다 똑같은 맥락으로 I would like to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됐든 우리가 됐든 원하는 게 나는 왜 이걸 쓰고 있는가 그게 뒤에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대충 밑에서 세 네 번째 줄 뭐라고 했으니까 I want 이 줄부터 그냥 열심히 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서 풀리펀드 같이 가져가도 되겠죠. 이렇게 그냥 결론질. 그래서 I want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은 나는 내 돈을 돌려가고 싶다. 이게 본론이에요. 이 위에가 커피 머신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노트북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다 상관없어. 어쨌든 나는 내 돈을 돌려가고 싶다는 게 지금 본론이잖아요. 그냥 이것만 갖고 풀면 돼요. 정말 과감하게 얘기해서 7번 문장 앞에도 필요 없어. 그냥 I want my money back 요것만 바꿔도 커피 머신인지 모르겠지만 환불을 요구하려고 돈을 요구하려고 위에 풀리펀드 봤으면 더 좋고 근데 환불 요구한다고 이것만 보고 하면 되나? 좀 불안하다면 커피 머신 맞나? 찾아가지고 커피 머신 보고 그냥 답을 매기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안 걸려요. 이거 실제로 내가 지금 말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 별로 몇 초 안 걸립니다. 1분은 당연히 안 걸리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18번, 18번 같은 경우에 특히 몇 번 눈알 굴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19번은 고1 모의고사 보면은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신경으로 적절한 거 말고 신경의 변화로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변화라는 얘기 나와서 저거예요. 뭐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었을 때 그거는 일단이고 변하지 않는 상태고 근데 이건 변화라서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냥 신경을 물어보면 이게 더 오래 걸리고 신경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는 푸는데 훨씬 짧게 걸려요. 정말 막장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한 5초에서 10초 정도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지금 사기치는 것 같지만 변화라고 하면 무조건 저기잖아요. 이게 무념무상의 상태라고 쳐봐. 아무 아무 분노도 혹은 뭐 좌절이나 기쁨 같은 것도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 그냥 완전 스테이블한 상태. 근데 변화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졸라 좋거나. 근데 변화니까 좋다가 나쁘거나. 좋다가 좋으면 변화가 아니잖아요. 졸라 나쁘거나. 그래서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좋았었던 거에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동 경기를 봐서 흥분한 상태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어 막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쫓기는 나 살인마한테 쫓기고 있었었는데 이제 안심했어 relieve다 뭐 이런 것도 악몽을 꾸다가 일어났는데 꿈이었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격하냐 얌전하냐는 다르겠지만 좋은 거는 몇 개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안심한 거는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슬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겁에 질렸을 수도 있어. frightened 뭐 이런 식으로 겁에 질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좌절했을 수도 있고요. frustrated 아니면은 뭐 surprise는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때문에 놀랄 수도 있고 나쁜 것 때문에 놀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좋다가 나빠지거나
막 저거 했어. 예를 들면은 엄마 포장된 펀하나 상자를 들고 오는 거 했어. 여기서는 기대에 가득 찬 막 그런 것도 있다가 열어봤는데 그냥 장 보는 거였어. 그냥 박스만 그런 거였어. 그럼 실망한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변화를 물어보는데 어쨌든 뭐뭐 했었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맨 첫 줄 또는 맨 마지막 줄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단어들 뭐 더 많이 훨씬 종류가 많지만 그냥 단어에서 주는 느낌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짚고 넘어가면 돼요.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점프래. 점프하면은 좋아서 뛸 수도 있고 안 좋아서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점프 말고 어쨌든 겁나 좋거나 겁나 나쁘거나 한번 쫓기거나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조인 너무 좋아서 뛸 만큼 좋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좋았어. 가운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좋은 상태, 어쨌든 졸라 좋았어.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도 한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그 정도 보는데요. 도움을 위한 후원, 그냥 생각했다. 그래서 그치만 나왔으면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뒤집어 주겠죠. 그러면은 앞에가 좋았으면 뒤에는 안 좋을 것이며 여기서 뭐 안 좋았을 수도 있어. 여기서 안 좋다가 다시 좋았을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멋이 넣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열심히 봐주면 되겠죠. 그치만 그는 노 서비스라는 것을 깨달았대. 뭐가 됐든 간에 도움인데 노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언더그라운드는 지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땅에서 여기 지하도 아니고 겁나 먼 언더그라운드 이렇게 깊은 지하까지는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딱 봐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는 위로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럴 수가 없다. 걔는 누구 있어요? 물어봤지만 no answer 답이 없다. 어쨌든 간에 맨 위에서는 점프 포 조이라고 했지만 좋아서 뛸 만큼 좋았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도움을 원하는 상태인데 답이 없다. 뭔가 됐든 간에 뭔가 좀 힘 빠지고 무력하고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가운데는 안 읽었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답은 맞겠지. 답만 맞추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 좋았다가 안 좋았어. 힘 맥 빠지는 그런 상태니까 delighted 좋았다. 근데 grateful 요거는 감사하니까 얘는 얘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isappointed 실망했대. 그러면 볼 필요도 없어. indifferent 이런 거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관심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야. bored 지루할 때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excited 흥분했었었는데 맨 마지막에 desperate 절망적인 자포자기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아까 얘기했었던 18번부터 19번 여기까지 감내는 과정이 1분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습관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시간을 최대한 벌고 뒤에서부터는 여기서 번 시간으로 뒤에다가 차근차근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28번, 29번 어법 문제 그리고 뒤에 30번대 중반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거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질문이 혹시 따로 있다면 요거는 방금 채점을 했으니까 요거는 내가 자신 있게 풀었는데 이게 왜 요거인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게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면 오답률 베스트부터 쫙 갈 거야. 오답률 베스트. 자, 혹시 질문이 없다면 38번부터 봅니다. 자, 38번 문제 보는데요. 여러분들 푼 문제 그 시험지 그걸 보면서 봐도 상관없고 그치만 나는 방금 받았던 밑에 해석 들어가 있는 요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써야지 여러분들 필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위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장 삽입 문제죠. 문장 삽입 문제는 그 내신 대비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문장 삽입이나 그 문단 배열 같은 문제는 그래서 연결사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연결사냐 아니면 대명사, 지시형용사 이런 것들과 아니면은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자, 38번 요 문제 어려웠죠? 어려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20%가 안 됐어요. 고2 학생들이 풀 때 정답률이 20%가 안 됐어요. 오답률이 82.1%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EBS 통계예요. 82.1%면은 100에서 빼면은 17.9가 되겠죠. 정답률이 17.9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푸는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용을 가지고 푼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문장 번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도록 하죠. 자, the illusion. 그 환상이래. 자, illusion이라는 착각 또는 환상 또는 환청, 환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진짜라는 건가 가짜라는 건가? 가짜죠.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relative movement라고 하면 relative는 뭐 친척 뭐 요거 자체가 명사로 쓰면 친척이지만 여기 형용사로 쓰면은 상대적이고요. 이거는 움직임 movement는 움직임이잖아. 상대적인 이 움직임의 환상은 착각은 뭐냐면은 작동한다. 근데 어느 경우에서 작동하냐면 the other way to라고 되어 있어. 어디에서 도. 그러면은 상대적인 움직임의 착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앞에 나와 있어야 되고 착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the other way가 다른 쪽에서도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the other way면은 the other라고 들으시면은 자, other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other면은 단수야 복수야? 별로 쉬운 질문이죠. other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요. other지가 아니라 other니까 단수잖아요. 자, 그럼 한 개씩 정리할 때 이거 내신 대비하면서 얘기했었죠. one, other, the other 해가지고 한 개씩 뭔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거, 중간 거, 마지막 거 혹은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one이냐, the other냐 이렇게 할 때 그래갖고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한쪽 손에 분필을 들고 있다. 마지막 쪽은 여기 어차피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쪽 손에 분필을 들고 있다. one hand. I have a chalk in my one hand. 막 그러면은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no.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차피 손은 두 개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고. 그래서 여기서는 one이냐 the other냐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얘가 마지막에 가는 거야. 그리고 앞에 일루전을 한번 설명해 준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또는 다른 쪽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면은 to라는 것도 잡아주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You are in a train. 당신은 기차 안에 있습니다. 예시예요. 자, standing at a station next to another train. 그러면은 당신은 기차 안에 있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기차가 서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 있어요.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서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앉아 있겠죠. 그리고 next to another train이니까 옆에 다른 기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uddenly you seem to start moving. 갑자기 당신은 움직이기를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appear to라고 쓰는, seem to라고 쓰는 어쨌든 움직이는 것을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죠. 그치만 then you realize 내가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당신은 이제 깨닫는다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내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당신은 전혀 not at all은 전혀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혀 실제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러면은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 움직였어. 뭐냐면은 이게 왜 그런 거지? 나는 안 움직였는데 왜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죠. It is the second train. 두 번째 열차가 반대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멈춰 있었고 내가 이쪽으로 가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얘가 움직이는 걸 보고 나는 창밖을 보고 얘가 이렇게 가길래 아 내가 움직여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얘는 멈춰 있고 내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나는 멈춰 있었고 제가 움직이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기를 저거죠. 2번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제가 움직여서 내가 움직이는 줄 착각한 거죠. 뭔 얘기냐면 자 지금 여러분은 앉아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호진이하고 은영 옆을 지나갔잖아. 그러면 호진이하고 은영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움직이는 걸 이제 봤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내가 기차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갔을 때 아 내가 움직여서 애들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움직인 거는 나지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틀렸고 얘가 실제로 가는 건 나말고 다른 놈이더라.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자 이거 번호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당신은 생각한다. The other train has moved. 다른 쪽 기차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한다. Only to 어쩌고는 고작 뭐뭐할 뿐이다. 뭐뭐하는 결말 같은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 올려야겠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2번 3번에서는 일단 한 번 착각을 했습니다. 나는 안 움직였는데 제가 움직였는데 내가 움직인 줄 알았어. 그리고 6번 문장에서만 보면은 자 당신은 생각한다. 다른 기차가 움직였어. 그런데 보니까 당신 자신의 기차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나 말고 나는 멈춰 있었고 제가 움직였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움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움직였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에서는 나는 안 움직였는데 제가 움직였어요. 근데 6번 문장을 지금 보니까 제가 움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움직였어.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하는 The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상대적인 움직임의 착각이 여기서는 착각 1번이 되는 거고 6번 문장에서부터 착각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움직임이라는 거는 나는 안 움직였는데 제가 움직이던지 쟤는 안 움직였는데 내가 움직이던지 해서 실제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움직였네? 라고 착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움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움직였네? 라고 착각을 하는지 이게 일루전 1번, 일루전 2번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뒤에는 이제 더 볼 필요가 없어. 지금부터는 이 can be hard to tell. 차이를 알기가 힘들다. 겉보기, apparent는 겉보기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의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tell이 알아차리다는 뜻이야. 알아차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바퀴가 움직인 걸 본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는데 이건 내용으로 푸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흐름이 확 바뀌고 뭔가 빠져있는 듯한 답지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넉넉하면 끝까지 보면 좋은데 다른 문제들도 많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38번 문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맞은 사람. 넘어가요. 31번 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걸 골라냈어요. 근데 1번 문장부터 쭉 봅시다. 자, 심리학자 고유명사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 직업의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뭘 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해요. 자,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정이 생겨나는지. 자, 소재는 우정의 형성이에요. 민준아, 지금 거기에 여기 글자까지 여기 보이나? 네? 핸드폰에 지금 여기 형성까지 보이나? 여기까지 보여? 네. 우정의 형성이에요. 좀 소재는 우정의 형성입니다. 어떻게 우정이 생겨나는지 또. 자, why do some strangers? 왜?
스트레인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 어떤 낯선 사람들은 빌드 막 짓는지 또는 만들어내는지 라스팅은 오래가는 이런 뜻이고요. 수명이 긴 거야. 왜 낯선 사람들끼리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오래가는 우정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스트러글트 은형아 이거 무슨 뜻인가? 스트러글이 뭐야? 이걸 쭉 숙이고 있어. 스트러글 고군분투하다 애쓰다 뭐하는 뜻이죠? 뭐하려 애쓰다 노력하다. 어쨌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어떻게 이게 딱 짜기자기 잘 맞아가지고 오래가는 우정을 만드는지,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인 플라티튜드 이거 무슨 말인가? 밑에 보면은 상투적인 말 뭐 이렇게 써있죠? 그냥 뻔한 거야. 아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저거 그 명절날 그 공부는 어떻게 돼가냐고 물어보는 여러분들 친척 어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부는 어때요? 여자친구는 있고 막 그냥 그런 거 진짜 친하면 그런 거 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뻔한 말들, 기본적인 말들을 get past 넘어서나 이거 overcome 혹은 뭐 이거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사이가 막 이렇게 끈끈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맨날 하루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상투적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완전 우리 찐친 막 이러시면 됐는데 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가? 저렇게는 왜 우정이 잘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별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우정을 형성하기가 되게 쉬운데 어떤 사람끼리는 우정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설명하는데 우정 형성은 어디까지 추적될 수 있다. 유아기까지, 앙팡스까지, 유아 시기까지 쫓아갈 수 있는데 우정 형성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럴까?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유아기에 만들어지는 유아기 때 가치관, 믿음, 태도 같은 것들이 바인드한대요. 바인드는 묶다라는 뜻입니다. 바인더라는 게 그거 있죠, 그 뭐냐? 그 종이들 그 사이에다가 집게처럼 막 이렇게 되는 여기 가끔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집게를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꽂는 것도 있죠. 바인드는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 형성을 알고 보니까 유아기 때 만들어지는 value 가치적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가치관 아니면은 belief 믿음 종교적인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태도까지. 그래서 우정은 유아기 때 만들어지는 가치관이나 믿음이나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까지 추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데 멋이 나왔으니까 내용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줄 알았어. 우정은 이런 것들 때문에 형성이 되는 줄 알았어. 그치만 고유명사 다 넘기고 얘네들은 pursued a different theory를 했대요. 다른 이론을 쫓아갔대. 그래서 그 연구자들을 믿었는데 뭘 믿었냐면은 이거 우리가 먼저 뭐를 믿냐 정답이니까 삐리리가 키라고 믿었대. 뭐가 열쇠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 이 본문에서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거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고 뭐가 저기냐면은 우정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뭔지 우정은 be likely to 무엇 하기 쉽다 이런 뜻이죠. 발달하는 경향이 쉽다. 근데 뭐가 기본이 된 것이고요. brief는 짧은 또는 간단한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쉬운 짧은이라고 봐주는 게 제일 적절해요. 그래서 짧고 passive. 자, 여러분 게임 많이 해봤잖아. 패시브 스킬은 무슨 스킬이야? 패시브 스킬은 뭐야? 패시브 몰라? 여러분 게임 안 하나요? 패시브가 뭐야? 뭐야? 너 알 것 같은데? 패시브 무슨 뜻이야? 패시브요? 패시브. 힌트를 줄게. 반대말이야. 액티브라고 썼어. 액티브의 반대말이야. 패시브 무슨 뜻인가? 패시브 몰라? 니네 고2잖아 이제. 패시브를 몰라? 수동적. 그걸 수동적이 짧고 수동적인 컨택트 접촉이래요.
짧고 수동적인 접촉이 기반이 되어야 만들어진대 우정. 그리고 from home 집에서 그리고 그 동네까지 지역까지. 뭔 얘기냐면은 집에서 아니면은 그냥 동네 걸어 다닐 정도로 그 짧고 수동적인 접촉이 있어야 된다,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수동적인 만남이라는 게 뭐야? 수동적인 만남? 이게 뭐냐면은 저기예요. 그러니까 은영이가 저기 했어. 여자친구 있지만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소개팅을 했어. 그러면은 소개팅에 나온 그 상대방하고 은형이하고는 목적이 있지. 얘를 만나러 이 자리에 왔다는 목적이 있죠. 근데 이거는 액티브 미팅이야. 적극적인 미팅이야. 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근데 패시브 미팅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없는데 만나게 되는 게 패시브 미팅이에요. 여러분들이 렉스카게 와가지고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지금이야 이제 내가 내 수업이 있다는 거 알고 오지만 맨 처음에 렉스카게 등록을 할 때 렉스카게 가서 애들한테 강사한테 수업을 들어야지. 거기에서 김민주, 유리, 정은영, 조은영, 정우진하고 수업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왔는데 만나게 된 거잖아. 그죠? 덕일고에 가가지고도 뭐 학생들 말고는 내 옆자리에 있는 걔를 만나러 거기 입학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게 패시브 미팅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냐? 그 집에서 걸어가는 그 동네에 걸어가는 뭐 편의점, 자주 가는 편의점 아니면은 기도 자체가 목적인 뭐 교회 막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은 그냥 운동하러 가는 운동 뭐 동호회 아니면은 동아리 뭐 이런 것들 동아리 뭐 클럽 모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사람 자체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닌 게 패시브 미팅이에요. 그런데 짧은 것들 그러면은 집에서 동네에 걸어 다닐 정도면은 이거는 먼데 가는 게 아니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쟤랑 친해져야지라는 목적이 없는데도 가게 됐는데 자주 보게 되는 거 짧게 자주 보게 되는 거기에서 우정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사람들이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를 요런 사람들이 하루 중에 서로를 자주 안 써있지만 하루 중에 서로를 지나치는 혹은 비껴가는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뭐 하게 되는데 맨 처음부터 태도 자체가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주 마주치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 여기 지금 came to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come to me는 무엇 하게 되다 이런 뜻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마주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슷한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거 뭐 자주 마주치게 되고 믿음, 태도, 우정의 형성. 그러면 여기서는 비슷한 태도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정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정이 생겨나고 비슷한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 부분이 집에서 동네까지 짧고 수동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짧고 수동적인 만남을 자주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뭐냐? 그거를 답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 글씨는 우리가 못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짧은 만남 또는 수동적인 만남 이게 이루어지려면 특히 집에서 동네까지 걸어가려면 자, shared value 가치관을 공유한대요. 근데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는 우정이 생겨나고 하는 거지 가치관이 공유되기 때문에 우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의식적인 노력이래.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이거 아까 얘기할 때 우정이 생기려면 수동적인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려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냥 갔는데 걔가 거기 있어야 돼. 자주 마주쳐야 돼요. 수동적인 만남이어야 우정이 생긴다 그랬는데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하면은 저기 뭐지? 학원에 가면 호진이 있겠지? 호진이 만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의식적인 노력. 호진이가 뭐 8시 반에 학원이 끝나니까 그러면은 뭐 8시 20분부터 학원 밖에서 기다리고 얘를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이게 의식적인 노력인데 이건 안 되죠. 그리고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도 비슷한 태도는 우정이 생겨난 이후에 되는 거지 여기에서 우정이 생겨나는 게 아니죠. 우정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그걸 찾고 있는데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들은 전부 다 결과물이야. 우정이 생겨난 이후에. 그리고 심리적인 지원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집에서 동네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편의점 갔다가 오는 길에 쓰레기 버리고 오는 길에 그냥 바람 쐬러 산책 나온 길에 자주 마주치게 되는 얘를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 볼일 나갔다고 왔는데 얘가 있어. 그러면은 얘 인사 정도 해. 안녕 하게 돼. 그러다가 산책 나가는 얘가 또 있어. 안녕 하게 돼. 이런 식으로 짧고 수동적인 접촉이 만들어지려면은 물리적인 거리가 전제가 되어야 우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번. 자, 33번 요거는 오른쪽에다가 이 본문에 안 나오는 개념인데요. 레드 팀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이런 단어가 실제로 우리가 경영학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레드 팀이 뭐냐면은 적인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가정에서 우리 편의 약점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역할이 레드팀의 역할이에요. 우리 팀인데 얘는 분명 우리 팀인데 너는 이런 게 약하다. 그리고 막 거기에 공격해. 이런 식으로 약점을 찔러오면은 나는 그 약점을 보완할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 종합적으로는 내가 잘 되겠죠. 내 약점을 공격했지만 결국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레드팀 역할입니다. 근데 이 지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쭉쭉 보다 보면은 그냥 뭐 단어가 됐든지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이 있어. 점점 지금 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지문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문이 짧아지는 이유는 예전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길이가 더 길었겠죠?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해주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지문의 그 개념 설명 자체를 줄이고 과학 지문, 뭐 경제 지문 막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 보기가 좀 힘들잖아.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빨리빨리 설명하는 부분을 건너뛰고 안 그래도 짧은데 그거를 보고 본론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도 많이 하고 근데 뭐 연예인 이런 것도 보면 뭐 좋긴 한데 그 경제나 사회 뉴스 같은 거를 많이 보면 도움이 되는 게 이런 쪽이에요. 어쨌든 잘 봅시다. 자, 아까 파머소티컬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는 약 회사죠. 자이언트 이거는 제약 회사인데 졸라 큰 제약 회사가 있네. 그리고 겁나 큰 제약의 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약 회사가 겁나 큰 메르크라는 데가 있는데 다 중요하지 않고 케네스 플레이도 중요하지 않아. 얘가 뭘 하려고 했냐면은 동기를 부여해주려고 했대. 그의 임원진들에게 운영진들한테 더 액티브 롤을 아까 얘기했었던 걸 맞는 말이죠.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었대. 그럼 이거 아까 반대말은 패시브가 되겠죠. 지금까지는 계속 패시브하게 일을 해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결국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innovation and change야. 혁신이랑 변화였대. 그래서 CEO가 executive한테 액티브한 역할, 그리고 요거는 innovation과 change를 원했대요. motivate 하면서.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asked them to do, 그는 CEO겠죠? CEO가 그 executive, 운영진들 혹은 임원진들한테 하기를 요구했대, 부탁했대요. 이거 좀 해라. 근데 뭘 하려고 했냐면은 something radical, 급진적인 거, 뭔가 좀 갑자기 급발진하는 그런 거를 부탁했는데 뭘 했냐면은 generate, 만들어라,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어떤 생각을 뭐 해내라.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회사를 out of business, 업계에서 몰아낼 만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라. 뭔 얘기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는 뭐를 공격당하면 이미지가 확 실추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지금 감기약, 코감기에만 듣는 약을 만들고 있는데 니네가 코감기 말고 목감기도 되는 감기약을 만들면 우리 망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가 망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라. 아까 얘기했던 레드팀의 역할을 맡긴 거죠. 그래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임원진들은 그룹으로 일을 했고 마치 프리텐드는 뭐뭐인 척하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하다, 뭐뭐인 척하다, 가정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 회사의 직원들인데 머르크의 탑 컴피티터즈, 그 최고 경쟁자들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에너지 소울은 확 올라가다, 떡상하다, 뭐 이런 뜻이고, 그래서 에너지는 확 올라갔어, 열기를 띄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품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막 만들 때마다, 그리고 그들과 그다음에 중요 시장을 그들이 지금 못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애들을 위한 약이 없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애들 그 아동 약 시장을 지금 놓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시장이네. 막 이런 식으로 크러쉬 꽤 부셔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레드팀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뭐였냐면, 근데 자, 지금까지는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우리 회사 망하게, 근데 여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였냐면은 reverse their worry래. reverse는 뒤집다죠. 뒤집는 거야. 그들의 역할을 뒤집는 거야. 자, 지금까지 5번까지 봤었을 때 이 사람들 뭐 했어요? 우리 회사 망하게 할 약점을 알아냈어. 약점을 알아냈어요. 4번 문장까지는 우리 회사의 약점에 대해서 알아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역할을 뒤집었고, 어떻게 이 위협들, 여기서 말하는 이 약점들은 저기서 threat 뭐 이런 게 되겠죠? 이 위협들과 약점들을 어떻게 디펜드 할 수 있을지. 자, 여기 뒤집어야 되니까 여기는 디펜드 해야 되죠. 약점을 방어해야 되죠. 지금까지 발견한 약점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kill the company exercise is, 이 회사를 죽여라 운동이 아까 우리 회사 망하게 해라, 망하게 할 만한 생각들을 해봐라, 요거잖아요. 이 회사 망하게 하기 운동은 굉장히 강력했어. 왜냐하면 그거는 삐리리 왠지 몰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7번, 여기까지 사실 문제 풀어도, 여기까지만 읽어도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7번 보면은 deliberating about innovation opportunity, 혁신의 기회에 대해서 deliberating, 전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리더즈는, 그 지도자들은 be inclined to, 이거 be likely to랑 똑같죠. 무엇을 하기 쉽다, 무엇을 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 나시 붙었네. 위험을 지지 않으려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거는, 위험을 진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으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약점이 있어도 안 쳐다보는 거야. 이건 위험한 거니까. 근데 이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 망하게, 우리 약점이 뭐가 있니? 너네가 한번 찾아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가 되겠죠.
리스크를 테이크, 위험성을 건너지려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경쟁자인 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스로를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거야. 아, 우리는 지금 이대로 해왔는데 이런 약점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약점을 커버하려면, 디펜드하려면, 막으려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변해야 되겠구나. 아, 혁신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구나. 변하면 위험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혁신의 긴급성을 빨리 변해야겠다라는, 빨리 혁신해야겠다는 이런 긴급성에 명백해졌대요. 명백한 뜻이 명백한 뜻에서 눈에 보이는 명백한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회사 망하게 할 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 그리고 약점을 쫙쫙 다 써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우리 약점을 방어할 만한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갔죠. 자, 읽어보면은 모르는 것이 unknown이니까요. 모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대. 부정적인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도움이 된대.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약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는 중요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초점을 비추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미 해왔던 진보를, 이미 만들어온 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대로 혁신하고 변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미 만든 걸 안주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it is not irrational. 자, rational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란 뜻이야. 근데 not irrational, 비합리적이지 않다? 이중부정이죠. 그러면은 결국 그냥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뭐냐면은 소비자 중심의 운동이나 활동이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소비자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에 그들은 토론했어. 뭐에 대해서 토론했냐면 discuss the above 이런 거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니까 그들은 토론했는데 뭐에 대해서 토론했냐면은 그들의 이 공유 활동, 이 공유 계획. 여기서 사람들이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이거를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네. 이 공유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죠. 그럼 답이 4번인데 왜 4번이냐면은 지금 저기죠. 우리 편한테 우리 편이 아닌 척하라고 했죠. 우리 편인데 너 우리 나쁜 놈인 척하고 우리 회사 망하게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약점을 방어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벌기 위한 돈 버는 그런 활동을 뭘로 적용했냐면은 우리 약점이니까 회사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out of business니까 그렇게 되면은 손실 나겠죠, 망하겠죠, 손해 나겠죠.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 손해 본다. 우리 이렇게 안 하면은 끝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재구성했죠. 프레임은 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구성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액자 부분에 여기를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구성한 거야. 틀로 잡아놓은 거야. 근데 이게 우리는 돈 벌자 틀에서 우리 회사 망하게 틀로 바꿨잖아. 리프레임 한 거야. 재구성한 거야.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좋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숙제는 꼭 풀어오면 됩니다.